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구를 지켜라를 진행하면서 지구와 환경에 대한 생각이 부쩍 많아진 개그맨 노정열입니다. 자고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 못한 법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100원이 불여일천이란 말도 있습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겠죠. BTN 특집 생명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서 지구와 생명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생명존중, 우리 지금 함께 라는 주제로 우리가 당장 지금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축제 현장. 공포 속에 죽어가는 물고기들.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아닌 생명 경시를 배우는 아이들. 살아있는 생명을 놀잇감으로 삼는 동물 축제와 동물 체험. 이대로 괜찮을까? 지구와 환경, 생명을 위한 진지하고도 유쾌한 마지막 이야기. 생명 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먼저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운영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정길입니다. 지구시민연합의 홍다경 청년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환경 인플루언서 홍다경으로 활동하고 있고 환경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계신 우주웍스와 우주북스의 박현민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권과 동물권 그리고 환경에 대해 고민하는 콘텐츠 업자 박현민입니다. 동물을 위한 행동 전채은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동물을 위한 행동의 전채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큰 주제가 생명 존중인데요. 아시다시피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겨울 축제로 자리 잡긴 했습니다. 바로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인데 미국의 유수한 CNN에서 선정한 겨울의 7대 불가사의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유명세는 대단합니다. 겨울의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떻게 접근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기사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7대 불가사의를 소개한 것은 멋있는 축제라고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상한 축제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축제를 한국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정확히 들어보면 약간 창피한 얘기거든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축제 현장에 가서 즐기고 재밌고 또 지역사회 경제에도 도움이 되면 좋은 일 아니겠냐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명 존중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이 생명 학대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도 사실입니다. 산천어의 처지에서 본다면 우리가 물고기의 언어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산천어 축제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맨손잡이인데요. 맨손잡이는 하루에 6번 정도가 진행이 되고 한 번에 200에서 300마리 정도를 풀에다가 쫙 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오면 3마리 정도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의 겉면이 굉장히 미끌미끌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잡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 풀의 가장자리로 산천어들이 숨습니다. 그거는 인간을 프레데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공포 반응을 일단 느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감이 쑤시고 이래서 피가 튀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 몇십 마리를 그렇게 잡아서 가지고 가면 나머지를 채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70마리 정도 나갔다라고 하면 200~300마리 있는 것 중에 70마리 빠진 거니까 70마리를 더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6차례를 하게 되면 6번의 공포를 겪는 물고기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얼음 낚시를 하는데, 얼음 낚시 하는 그 밑에 얼음은 사실은 인공적으로 얼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공적으로 거기를 얼리기 위해서 준설 작업을 합니다. 네. 첫 번째 그것부터가 환경 파괴고, 그 다음에 80만 마리를 산천을 한꺼번에 거기다 풀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빨리 낚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먹이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림에 첫 번째로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3마리씩을 잡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 잡고 나서 산천어를 그냥 얼음에다 그냥 던져놔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낚을 때까지 얘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가미가 이렇게 탁탁탁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질식사하는 거예요, 정작. 그거는 물고기는 물속에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아가미로 호흡을 하지만 인간으로 치면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 10분, 20분을 참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비인도적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가족들이 같이 와서 하시는데 아이들이 그 널려져 있는 산천어를 발로 차거나 막 뭐 이런 것들을 봐요. 그러면 이거는 가족 축제인데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비교육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참 불교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불교에는 불살생이 첫 번째 계율입니다. 불교의 5계 중에서 첫 번째가 동물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계율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 방생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들이 가장 큰 공덕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방생 문화 중에서 살리는 것들이 물고기를 살리는 게 거의 대부분 불교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요. 물고기라든가 자라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물고기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불교적 가르침인데, 여기 이 화천의 산천어 축제는 물고기를 갖고 일종하게 어떤 물고기 죽음을 놓고 생명을 놓고 계속 장난을 하고 유의를 하고 오락의 도구로 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일종의 에코사이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생명들의 죽음을 갖다가 일종의 오락으로 만드는 것들인데, 전 이건 불교적으로 볼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생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런 생명들 갖다 죽는 걸 보고 즐긴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전 불교적으로, 불교인으로서는 잘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몇 년 전에 여러 동물단체가 합심을 해서 산천어 살리기 운동 본부라는 걸 결성했고, 화천군과 축제 주최 측을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각이 됐습니다. 아마 전 대표님도 이 부분에 이제 동참을 하셨던 분으로서 이제 전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것 같아서 좀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청까지 갔었는데요. 사실은 기각이 된 이유는 이제 어류는 동물보호법상 이제 관련 관청과 어떤 합의된 지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측의 주장은 어류는 먹는 동물이고 그다음에 축제에서 어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어떤 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학대로 규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법적이란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윤리적인 측면에서 좀 사회적으로 문제를 던져볼 만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먹는 동물은 막 죽여도 되나요? 적어도 죽는 순간까지는 최대한 고통을 덜어주게 하는 것이 동물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인데, 이거는 완전히 가지고 놀다가 죽이는 것이니까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아이들까지도 이제 어떤 그 문제의식이나 죄의식 없이 그렇게 막 다룰 때는 큰 동물은 뭐 큰 소리도 나고, 네. 그죠? 학대를 하거나 혹은 도살을 할 때. 비명도 네, 나고 하니까. 근데 아마 물고기가 그런 소리도 안 나고 작으니까 네. 학대나 죽인다는 개념보다 그냥 물고기 낚시한다는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축제 중에 물고기 만지는 체험이 제일 많습니다. 네. 좀 물고기가 만만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이나 이 수사기관에서는 관청이랑 합의했고 일종의 허락을 받은 상황인데 과연 그게 불법이냐라고 아마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동물학대가 아니라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홍 팀장님 보시기에. 1년 동안 양식을 키워가지고 네. 이제 이 축제를 위해서 쓴다고 한 게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놀라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병균이 아니 세균이 옮을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사람들은 알고 이걸 잡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모르고 그냥 잡고 재밌게 놀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잡아서 다 먹긴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그 축제가 끝나고 나서 남은 이제 물고기가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도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알지 못했지만 아마 다 폐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그거 것 어떻게 하냐면 네. 그냥 물을 뺍니다. 그러면 그 줄식사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묵 공장으로 보냅니다.
자,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화천이 아주 깊은 저 산골이고 네. 그러다 보니 마땅히 지역 살리기 이슈가 없고 그러다 보니 찬성하는 쪽에서는 산천어 축제 없애야 된다, 뭐 동물권 얘기하는 거 정말 한가한 얘기하고 있다. 우리 지역 경제 어려운데 그나마 이것 때문에 산다, 이런 또 주장이 있어서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그 지역 축제, 화천구는 산천어 축제로 먹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축제 자체를 하지 말라고 제가 요구할 수도 없고, 그건 화천 국민들한테도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축제를 가다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혹은 생명을 죽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뭐 공연이던가 문화축제 이런 것들을, 이건 새로운 컨텐츠잖아요. 그런 것들로 좀 기획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 오신 거죠, 그런 제안들을. 네네네. 근데 큰 변화는 아직까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상상력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제가 볼 땐 화천이 그 산천어 축제로 굉장히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건 뭐 동의가 됩니다만, 생명을 가지고서 그렇게 이득을 얻는 것은 저는 기본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은, 반대하는 사람이 대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과 약한 동물의 입장을 대변하는 걸 뿐이고요. 대안은 돈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력이 있고 전문가가 있는 사람들이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환경운동은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없으면 주장하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본적으로. 일부의 논리도 있죠. 그렇죠. 근데 대안이 없다고 주장을 못 한다고 한다면, 대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돈이 있거나 전문가가 있는 사람이 대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단지 저희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고 같이 외쳐주는 게 이 운동가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데 예. 특히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은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예. 충분히 역할을 하고 예.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요구하는 그렇죠. 것은 특히 예전에 지울 스님께서 생명의 대안이 없어요라는 말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살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그렇죠. 있는 거고. 생명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들 얘기하는데 자꾸 대안을 제시하라고 그러면 본인은 생명이 좀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 축제라는 게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는 아닌가? 동물이 정말 이걸로 즐거워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단순히 과학적인 어떤 이벤트가 아닌지 한 번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동물 축제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이제 동물 사랑을 만들기 위해 어떤 동물 체험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 역시도 굉장히 전 대표님이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시죠. 네, 제가 2012년도부터 동물원을 다니면서 그때부터 이게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동물 체험이 유행. 네네. 동물을 체험하는 거. 체험한다고 하면 일단 돈을 많이 받고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만지기, 하나는 먹이주기예요. 근데 먹이주기 체험에서 문제는 관람객들이 먹이를 사가지고 들어가서 주는 건데, 아침에 가면 거의 미친 듯이 달라붙어요. 근데 오후가 되면 그 밑에 당근과 사과가 막 떨어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먹기 싫어서 질렸다는 건데, 네. 문제는 하루 이틀 정도는 그렇게 먹어도 되지만 이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얘는 영양 불균형 상태에 빠지게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갑자기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원 같은 체험 동물원에서 가장 많이 동물들이 죽는 시즌은 봄과 가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만지기 체험도 마찬가지죠. 동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거기 달라붙어가지고 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70명 정도가 줄 서서 만지는 걸 봤거든요. 아니, 도대체 그 동물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는 좀 이상한 거니까 그런 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저는 좀 자연에서 보는 거를 좋아하고 예. 뭔가 자연에서 새를 보면 오늘 뭐 나 운 좋다 이런 느낌으로 네, 자연에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막 동물 가고 그런 거 동물원 가는 걸 좋아하고 또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동물원을 가야지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동물 체험 카페들 이런 것도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좀 진정한 동물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그 동물원들이 자신들의 교육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교육적이냐 아니냐는 그 동물원의 환경을 보면 알아요. 환경을 잘 해놓은 곳에 가면 관람객들의 태도가 달라요. 일단 그걸 경이롭게 보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열악한 곳에 가면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해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찌르거나 돌을 던지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이 좋은 동물원이냐라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굉장히 생명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을 잘못 배울 것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습니다. 네. 업신여길 수 있다. 네네. 아까 그 재판에서 뭐 졌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동물에 대한 시각들이 전 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네. 예전에 우리가 노예제도가 합법화됐던 시절이 있었었고 여성의 참정권도 1920년 전후로 해서는 그 전까지 여성들의 참정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무수한 많은 차별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모든 재판들은 다 그때 당시에 윤리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예. 전 불교적 차원에서 보자고 한다면 저 동물들이 보통 우리가 뭐 소가 우직하다, 뭐 여우가 교활하다, 뱀이 사악하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생각하고 돼지도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돼지가 저 소가 우직하다고 해서 정말 우직한 거냐? 저는 이렇게 인간주의적 생각들을 내려놓고 동물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는 동물들은 다리가 없거나 다리가 많거나 하는 동물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뱀이나 지렁이 싫어하고 뭐 지네라든가 그리마 이런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여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봤습니까? 여우를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우는 교활하다고 단정한단 말이에요. 뱀이 사악하다고 단정한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하는 것은 흑인이 잘못 태어난 문제가 아니라 백인들의 시각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뱀이라든가 그 지네라든가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것들은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각의 잘못이지 뱀이 잘못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뱀이나 지네라든가 모든 동물들은 거기에 그렇게 연관된 과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 다 소중한 어떤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걸 어떤 동물들은 좋아하고 어떤 동물을 싫어하고라고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관점이 인간이 동물들 갖다가 함부로 하게 만들고 파괴하게 만들어서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고 거기 생물종들이 멸종하게 만드는 정서적인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기후위기라든가 환경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잘못된 시각이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정말 올바른 동물에 대한 교육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연결돼 있고 모든 것이 그렇죠. 그대로 소중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야 때문에 된다. 더럽고 깨끗하다라든가 징그럽다 이런 관념은 내 관념이지 모든 동물들은 더럽고 징그러운 게 본래 없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박현민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서는 저는 주입식도 너무 좋지만 결국에는 혼자 깨우쳐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는 역시나 콘텐츠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봉준호 감독님의 옥자라든지 아니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 같은 것만 보더라도 동물이라는 존재도 결국 인간과 똑같은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게 누구나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이제 BTN 생명 특집 지구를 지켜라 같은 그러니까 3대가 필요한 거죠. 옥자, 그 아바타, 지구를 지켜라. 이 정도를 보면은 이러한 콘텐츠의 힘으로써 생명의 존중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도. 원래 개그맨 지망생이셨나요? 마지막에 파이팅 하신다고. 좋은 콘텐츠 업자시니까 네, 잘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동물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불교 텔레비전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일종의 동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지 예. 다른 곳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항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불살생, 방생 이런 것들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불자들이기 때문에 전 이런 내용들이 다 수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가 BTN 특집 생명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참 여러 주제를 다뤘습니다. 기후 위기에 놓인 지구의 현 주소를 짚어봤고요. 또 기후 주절자인 바다 이야기, 반려동물 천만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도 다뤄봤고요. 공장식 축산업의 문제점도 짚어봤습니다. 또 건강한 물 순환에 관한 이야기도 해봤고요. 그밖에 채식, 또 재활용, 걷기 같은 지구를 잘 쓰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 또 환경 교육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동물 축제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그동안 펼쳐놨던 이 중요한 주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큰형님으로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이렇게 주셨는데 2030년까지 뭐 1점 몇 도가 상승하면 지구는 정말 뭐 1.5도. 위험한 예. 시각이다. 뭐 이런 얘기 특히 강조해 주셨는데.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여지껏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연결돼 있습니다. 처음에 이 기후위기가 워낙 심각해서 이대로 가면은 2030년까지 1.5도 상승하면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원인이 탄소 문제만 해결하면, 기후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무한히 성장할 수 있다는 이 사고, 무한히 성장한다는 얘기는 자원을 무한히 채굴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자원은 무한히 있지 않거든요. 자원이 유한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된 무명, 미망, 무한히 있다는 이 미망 때문에 무한히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연계에 대해서는 무한히 성장하는 게 없습니다. 일정하게 성장하다가 나중에 성숙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기후위기가 단순히 기후나 탄소 문제만이 아니라 무한히 성장하고 무한히 풍요를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관념 자체를 바꿔서 우리가 유한한 세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끼리 협력하며 살 것인가 이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메시지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보니까 인간만이 이 지구의 중심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인간의 먹이가 되거나 우리 산천어 축제처럼 인간의 유의 대상이 되는 이런 식의 생각들이 모든 생명들을 멸종하게 만들고 정복하게 만들었던 잘못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쓰레기 같은 경우도 우리 편익은 우리가 누리고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또 아니면 바다의 생명들한테 미래 세대한테 다 떠넘기고 있는 건데 우리가 쌓은 또 우리가 치워야 되는데 우리가 쌓은 것들을 자꾸 미래 세대, 가난한 사람한테 다 떠넘기고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좀 살펴봤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 그동안 인간의 미망,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위일초라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올바른 깨달음의 자세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런 인간 내용이 그동안 만능주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 개발 만능주의의 폐해를 그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 대표님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것들 저희가 여러 개 다뤘었는데 어떤 게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제 제가 캠페인을 만들 때만 해도 이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좀 어렵다고 좀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냐라고 해서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제 그냥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런 단어의 변화 자체도 굉장히 변화의 심각성을 체득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 일단 그 부분부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말을 했지만 전기 생산, 그리고 제조업, 그리고 낙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교통과 운송수단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그 거의 모든 활동이 결국에는 기후위기의 주범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생명과 환경에 대한 우리 전 대표님의 평소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는 잘 모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봐서 99%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고 뭘 살지 이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알면 실천해요. 모르기 때문에 실천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런 태도가 있어요. 내가 뭐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바뀌겠어. 나 하나 뭐 한다고. 근데 그런 생각을 1000만 명이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부터 작은 거라도 오늘 하자라는 생각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 그거를 왜 나 혼자 하면 문제가 뭐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자포자기할 문제는 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동물을 위한 행동 네. 잘 이끌어 오셨고요. 저희가 지구를 기후위기에서 구하는 대안으로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채식을 해야 된다, 걸어야 된다, 또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 했는데 사실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행동을 실천하면 잘 따라올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채식에 대해서 우리 유정길 위원장님께서 이 예. 장점이나 미덕을 좀 강조해 뭐 주시죠. 채식이야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다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채식을 하게 되면 기후 온난화의 약 한 20% 넘게 줄이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산업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기업이라든가 정부가 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채식입니다. 축산업이 많아지게 되면 축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메탄가스 때문에 이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의 약 한 60배 정도의 온난화 물질을 유발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적게 먹는 것만으로도 그 기후 온난화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꾸 동물을 많이 먹게, 가축을 많이 먹게 되면 동물도 그만큼 많이 살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로 건강해집니다, 사실은요. 모든 이런 질병들이 육식에서 오는 병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거 먹으면 힘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예, 소라든가 코끼리는 다 채식동물입니다. 네. 예, 다 힘센 동물이기 때문에 힘에 관한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구온난화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식은 어쨌든 우리 또 불교의 전통이 이 오신채를 먹지 않는 채식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전통을 잘만 살린다 하더라도 그 굉장히 중요한 환경 실천이 됩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 비건 식당도 꽤 늘어나고 그렇죠. 또 실제 채식을 하자라는 그 모 언론사들의 캠페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지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채식을 뭐 두세 번 이상 하자라는 네, 얘기까지 그렇죠. 있을 정도라서 고기 없는 월요일 이런 캠페인도 있습니다. 뭐 육식을 아직 못 끊으시더라도 네. 그래도 채식을 줄이는 것만도 큰 역할을 하죠. 더 늘려나가시는 것도 지구를 살리는 실천 방안인 것 같습니다. 박 대표님께서는 우리가 지구를 위해 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저희가 탄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을 했고 저희 방송의 1회 방송분을 보면은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탄소의 누명. 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탄소의 배출량을 좀 살펴봤을 때 이 교통과 운송 수단이 차지하는 그 지분이 한 15에서 16%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15, 16%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약 81억 톤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걷는 일이 얼마나 큰 환경에 대한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1km를 이동할 때 어느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걸을 때에 비해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딘가를 이동하거나 이럴 때 나의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를 좀 따져봤을 때 어떻게 정도 나올까 정도를 한 번만 염두에 둔다면 한번 생각을 더 해볼 수 있잖아요. 걸을 수 있는 지점은 걷고 사실 걸을 수 없는 지점들이 있으니 그럴 때는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면은 그 배출 계수가 함께 타고 있는 인원이 많다 보기 때문에 좀 줄어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 그러니까 다 걸을 수는 없으니 그렇죠. 대중교통이나.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지구를 살릴 수 있다. 네. 아까 전 대표님도 말씀하신 너무 어렵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걷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나는 환경을 너무 하는 걸 못 하겠어라면 일단 걷기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도 살리고 본인도 건강해지고요. 네. 채식과 걷기 굉장히 중요한 일상생활의 실천 지침이었고요. 홍 팀장님은 유일하게 1회서부터 10회까지 다 출연하신 최다 출연자십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주제가 있었어요? 저는 그 두 분의 그 에너지를 모아서 예. 얘기한다면 뭔가 저도 이제 채식이 가장 좀 저한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저희 7회차에 지구를 살리는 채식. 이의철 선생님이랑 최훈 선생님 네, 이야기에서 가장 이제 가슴에 와닿았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지 않을까 싶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채식 식단이 고기 식단보다 건강하고 지구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분들에게 영상에서도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사실 이제 뭐 저칼로리가 저게 더 낫네? 아니면 저게 맛이 없네? 아니면 뭐 저 재료는 완전 어디 뭐 해외에서 왔네? 이런 걸로 다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게 어떻게 탄소 배출 얼만큼 배출할까? 이런 계산도 좀 해봐야 되고 기후 식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인들이 채식을 하게 되면 현재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22%를 줄일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 IPCC에서 이야기했던 2029년 말고 좀 더 나아가서 1.5도 도달 미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달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부터라도 좀 채식을 계속 늘려가면서 주위에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7회차였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희철 의사가 말씀한 전혀 영양에 걱정 없고 네. 체력도 유지할 수 있다고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 대표님은 동물 전문가로서 오늘 모셨는데 우리 지구를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생각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인간이 동물이라는 주제 파악이 좀 시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막내예요. 그래서 그렇죠. 동물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진화의 끝가지에 와 있는 우리가 단지 좀 머리가 좋고 비상하고 기구를 사용하고 기타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좀 잃어가고 있었던 역사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게 이미 너무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알고 나서는 이제 실천해야 되는 문제들만 남았거든요. 각자의 역할에서 각자가 해야 되는 일들을 그냥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다 말씀드릴 수는 어렵고 몇 가지 좀 비밀을 말씀드리면 예. 왜 채식해야 돼? 환경과 채식 무슨 관계야? 이거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육류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하니까 우리는 전 세계 기후위기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예. 근데 여기 맹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물들에게 주는 사료에서 오는 콩과 옥수수를 어디서 가져오느냐가 바로 관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마존이나 이런 곳에 밀림이 없어지고 있는 것에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축산 동물들은 대부분 배설물이 나오는데 이 배설물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검사하러 아무도 오지 않아요.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얼마 정도의 축산 배출물이 나왔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검사를 하거나 우리나라의 환경 특히 토양이나 그다음에 물 환경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오염되고 있는지에서 아무도 조사하고 있지 않아요. 저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네. 각종 그 동물 병들이 돌 때 네네. 집단으로 막 그 맞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그러니까요. 네네. 예.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침출수 문제도 분명히 맞습니다. 짚어 나가야 될 텐데 네. 할 일들은 분명히 있고요. 하나하나라도 실천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구를 지켜라에 등장해 주신 분들은 이 환경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해야 하는 분들, 특히 운동을 하시면서 현장을 뛰는 분들을 대부분 모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까 제가 큰형님이라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환경운동계 시조새 화석 같은 우리 대부님, 유정길 위원장님, 그동안 또 불교인으로서 환경인으로서 활동해 오시면서 이제 그만할까? 이렇게 좌절의 순간이나 힘 빠지는 순간은 없었던 건지 현재까지 이렇게 이 길을 가신 이유도 한번 마지막 방송을 맞이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처음에 환경 문제를 저도 이제 공부하고 깨달으면서 이것 자체가 정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의 가르침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를 갖다 이렇게 알리고 많은 사람이 실천하게 만드는 게 저로서는 어쩌면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이것 활동을 하면서 특별하게 이렇게 힘들었던 것들은 없지만 대부분 이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스님이라든가 신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뭐 예전엔 좀 약간 냉담하기도 하고 이런 사회 운동은 불교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불교는 그냥 일종의 도 닦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회 활동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십니다. 동의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실천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동의는 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뭐 활동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특히 불교적으로 볼 때 퇴불심이란 말을 하게 되는데 자꾸 물러서고 싶은 마음, 그만두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 순간 그 마음을 좀 돌이켜보면서 저의 이제 공부를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프로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는 제가 하고 있는 불교환경연대, 그 다음에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또 정토의 에코부타 이렇게 환경단체가 불교에 있습니다. 이런 단체 후원을 일단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는 분들은 시간으로 좀 해주시고요. 능력 있는 분들은 능력으로 좀 도와주시고
돈 있는 분들은 돈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해나간 데 있어서 본인도 좀 참여하도록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불교가 앞장섰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환경부에서 선발한 인플루언서십니다. 홍 팀장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환경운동 해오시면서 느낀 소회는? 일단 그 제일 많이 이제 저랑 접점이 있는 게 청년들이다 보니까 이제 20, 30대 청년들은 재미있고 그런 걸 원하는데 이제 그 재미있는 것도 한계가 항상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학문적인 걸 전달하려고 하면 이미 거부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예, 그래서 그 중간을 잘 맞추는 게 정말 내게 힘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고민을 해서 만들어 목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네. 예, 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청년들 뭔가 작은 씨앗이라도 좀 심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좀 제일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어쨌든 환경 콘텐츠 기획을 하면서 가장 부딪히는 부분은 환경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만들까?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보게 할까? 그게 진짜 매일매일 잠을 자면서도 상상하면서, 그러니까 꿈에 나올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홍나경 팀장님은 사실 전문 여성 이 환경운동가로서는 이미 굉장히 유명하시고 셀럽이신데도 막상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시군요. 네. 응원합니다. 자, 환경 콘텐츠 하면 역시 또 박현민 대표신데 어떠신가요, 그동안? 저는 아직 꼬꼬마라서 그리고 저는 이제 본업 환경운동가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걸 할 수 있나라고 했을 때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이 활동하는 영역 내에서 한 번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방송할 때 말하기 전에 자체 편집하는 거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제작진이. 근데 마치 이제 이걸 알게 됨으로써 얘기를 할 때 혹시 이게 어떤 환경적인 내가 했던 발언들과 위배되는 상황 아닌가를 한번 자체 검열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 정도만 하게 되더라도 본인이 하는 일들에서 그게 스며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아까 1000만 명, 억명, 10억 명 얘기를 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업무에 있어서 행할 때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자체 검열을 하게 된다면 지금은 훨씬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 방송을 빨리 돌려보기를 하면서 계속 습득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이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표님은 그동안 이 동물을 위한 운동 해오시면서 가장 힘들었거나 또 보람 있었던 적은 어떤 때인가요? 저는 20년 동안 쉬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제 운명이에요. 앞으로는 저 이거 외에 할 게 없어요. 근데 힘든 점은 많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하지 말지 이랬는데 이걸 평생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몰아왔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제 운명인데 보람 있었던 건 뭐냐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배낭을 메고 전국의 동물원을 다닐 때는 아무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말과 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과 글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뀌고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제가 썼던 보고서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미 실현이 된 게 많군요. 네, 다 변했거든요. 네, 그래서 꿈을 가지고 10년 달리면 분명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환경 영역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도 사실 꾸준히 그렇게 10년, 20년, 30년 한 자체가 일종의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BTN 특집 생명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 한마디는 꼭 오늘 방송에서 남기고 싶다는 우리 출연자분들의 마지막 절절한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 또 방송을 해오신 분들은 소감까지 담아서 마지막 최종 마무리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환경운동의 시주세 이종길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에서는 이제 한 사람의 깨달음이 우주의 깨달음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선에서 입체로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사회가 변화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어떤 서원과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런 원력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께서 저마다 다 혼자 실천한다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실천하는 것만큼 그 주변의 변화를 갖다 만들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훨씬 더 그런 원력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박현민 대표님. 일단 환경부에서 환경 인플루언서로 선정은 됐지만 제가 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와서 나누면서 저의 부족함을 확실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글과 말에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뱉었던 그 수많은 말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또 이 방송은 또 이렇게 이 자체로 박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서 봤어요. 이 말 한마디 하면은 좀 스스로한테 또 그 아까 제동력이 발휘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더 나은 환경에 대해 무해한 인간이 되는데 또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가가 약간 촉촉해졌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기회가 있겠죠. 홍다경 팀장님. 네, 저도 BTN 특집 덕분에, 제가 알았던 건 폐기물 쪽에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 동물복지나 아니면 이런 이제, 그 기후위기 쪽은 이번에 새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고, 네, 그리고 또 좋으신 패널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또 소중한 기회이지 않을까, 저희는 다 인연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좀 환경 보호에 조금 이제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은 BTN 특집 13회차까지 다 보시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계속 쌓여 있으니까요. 네. 중요한 분을 마지막에 모셨습니다. 우리 전채연 대표님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요. 모든 개인의 삶이라는 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 일을 20년간 해오고 수많은 시위를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잡혀간 적이 없고요. 저는 굉장히 민주화된 사회에서 그 혜택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게 제가 한 일 때문이 아니거든요. 저의 선배들이 많이 선배님들이 하시는 네, 피를 흘리고 어렵게 그거를 이뤄온 그 혜택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미래 세대에게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사실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유, 굉장히 귀한 말씀 네 분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총 13회에 걸쳐서 지구와 환경, 우리의 미래에 살리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늘 무엇인가 쫓기듯 바쁘고 힘든 게 현대인의 삶이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과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하는 길이 곧 나 자신을 위한 일임을 여러분들께서는 다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올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각오들 여러 가지로 세우셨을 텐데요. 그중에 우리 지구를 위한 일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한 번쯤 짚어주시고 더 많은 실천을 하는 멋진 지구인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N 특집 생명존중 프로젝트 지구를 지켜라, 여기서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